안녕하세요. 15년차 국어교사 친절한 영아쌤입니다. 지난 두 개의 영상에서 한글 교육의 방법과 시기에 관해서 제가 두 아이를 가르치면서 느낀 점, 그리고 국어교사로서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고 또 한글 교육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질문 중에서 반복적으로 질문해 주신 것들이 있어서 오늘은 Q&A 형식으로 한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글 교육에 관한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 그리고 한글 교육의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글자를 쓸 때 뒤집어 쓴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리미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면 디귿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반대 방향 왼쪽으로 입을 벌리도록 쓴다는 거죠. 자, 이럴 때 바로 고쳐 주어야 할까요? 네, 이 경우에는 문자 인지를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내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리미 할 때 이 디귿이 드라고 하는 소리를 나타내는 자음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오른쪽 방향으로 입을 벌린 형태로 써야 할지 왼쪽 방향으로 입을 벌린 형태로 써야 할지 아이가 문자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아직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당연히 지적의 형태로 수정을 해 주시면 안 되겠죠. 아이가 한 단어나 혹은 구절 문장을 다 쓸 때까지 기다렸다가 잘 썼는데 엄마가 쓴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 하고 그 옆에다가 한번 적어 봐 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보고 디귿이라고 하는 글자를 쓸 때 방향이 내가 틀렸구나, 디귿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렇게 쓰는 것이구나 하고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소리와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다리미의 경우에 다리미라고 써야 되는데 다리비라고 쓴다든가 아니면 다르미라고 쓴다든가 이렇게 모음이나 자음자를 본래의 소리하고 다르게 쓰는 경우도 이 소리와 문자를 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가 충분히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실수입니다. 이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가 잘못 쓴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는데요. 자, 소리하고 아이가 글자를 잘못 연결시킨 경우니까 이 경우에는 아이가 쓴 다음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쓰려고 한 단어가 뭐였지? 다림이지. 근데 이거 어떻게 썼어? 다름이, 다리비 이렇게 아이가 읽고 나면 실제로 쓰려고 했던 글자하고 내가 써놓은 글자로 표현해 놓은 것이 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아이가 스스로 인지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할지도 쉽게 아이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겠죠. 무조건 바로 지적을 하고 아이에게 틀렸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 소리와 문자의 연결이 아직까지 아이가 자유자재로 잘 되지 않을 때는 계속 연습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부모님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아이가 모음자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저도 지금 발음이 잘 안 되니까 부자연스럽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아이가 틀리는 것이 당연하고요. 맞춤법 받아쓰기를 본격적으로 하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초까지 서서히 시간을 두고 아이가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여유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예시로 들면서 웃었는데 서로 다른 발음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고 아마 받아쓰기를 지도하시는 부모님들도 발음을 제대로 구분해서 잘 쓰시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대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면 제 발음만 듣고는 이게 대부분을 의미하는 이를 두 번 연속해서 쓰는 대게인지 혹은 그 대나무의 무늬가 배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그 영덕 대게 할 때 대게를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소리만 듣고는 모음을 구분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원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이 모음을 구분해서 거의 쓰지 않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발음을 하는데 쓸 때는 우리가 구분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일단은 아이에게 발음의 차이를 이론적으로나마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뭐 어이의 경우에는, 에의 경우에는 조금 더 입을 위에서 발음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의 경우에는 입을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발음을 한다라고 이론적으로라도 아이에게 발음의 차이를 우선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모음이 달라질 때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아이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개, 대개의 경우에는 앞의 대개의 경우에는 뭐 대부분의 의미를 가지는데 뒤의 대개의 경우에는 우리가 먹는 그 개를 의미한다라고 모음이 달라질 때 이렇게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아이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맞춤법의 영역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꾸준히 시간을 두고 아이와 함께 책을 읽거나 혹은 뭐 길가를 지나가다가 간판이나 전단지를 보거나 할 때 이 헷갈리기 쉬운 우리가 발음으로 쉽게 구별할 수 없는 모음의 경우에는 아이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책에 보니까 예시라고 할 때는 여의를 썼네. 뭐 얘기라고 하는 거는 이야기의 줄임말인데 야이를 썼네. 뭐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면 어느 순간 아이도 이렇게 헷갈리기 쉬운 발음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모음의 경우에는 조금 신경 써서 보게 되더라고요. 네 번째로 자음 모음을 쓰는 순서, 그러니까 획순을 무시하고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뭐 아이들이 처음 한글을 배울 때는 글자를 그림과 같이 받아들인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 아이도 한동안 그랬었는데 초성, 중성, 종성의 순서로 써야 되는데 중성, 종성, 초성의 순서로 쓴다든가 아니면 중성, 종성, 초성의 순서로 쓴다든가 뭐 이렇게 초중, 종성의 어떤 순서를 바꿔 쓴다든가 아니면 정해져 있는 어떤 획순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셨어요. 일단은 수정을 해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획순이 정해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글자를 바르게 남들에게 전달력 좋게 쓰기 위해서 획순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획순대로 썼을 때 조금 더 글자가 전달력을 가지고 바르게 예쁘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아이에게도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뭐 한 단어를 쓰는데 아이가 뭐 5-6개를 틀렸다. 그럼 그 5-6개를 모두 지적하면 아이가 쓰고 싶을까요? 아이의 어떤 쓰기 의욕을 좀 꺾을 수 있잖아요. 아이가 여러 개를 틀린다면 그 중에 1-2개 정도만 중요하다고 내가 생각을 하고 꼭 이 단어에서 말해줘야겠다 생각하는 것 정도만 아이에게 말씀해 주시고 글자는 내 생각을 남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도구니까 도구의 형태도 남들이 알아보기 쉽게 적어야 한단다. 자, 그러면 엄마가 적는 거 한번 볼까? 우리 순서 한번 볼까? 자, 비읍의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기둥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가로 기둥 2개를 적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글 쓰기 교재로 쓰기 연습 많이 하시죠? 그런데 하다 보면 아이가 오늘은 안 쓸래 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3번을 써야 되는데 한 번만 쓰고 난 안 쓰겠다 뭐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내버려둬도 되냐. 자, 이 경우에는 저희 둘째 아이도 자주 이렇게 하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다리미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면 아이가 뭐 어떤 날은 한 번만 쓰고 자기는 안 쓰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한 번만 쓰고 엄마가 한 번 써줄게 하고 제가 다리미 한 번 써줍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이 글자를 쓰는 걸 보는 것도 아이에게는 좋은 공부가 되거든요. 의외로 한번 써줘 보시면 아이가 엄마가 쓰는 과정을 되게 유심히 본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쓰는 방법은 비슷한 다른 단어를 써줘요. 예를 들어서 다리미하고 시작되는 첫 번째 음절이 같은 다람쥐 뭐 이런 걸 써줍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해요. 쓰기 교육인데 갑자기 읽기 교육이 됐죠.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또 유도를 하는 거죠. 엄마가 똑같이 다로 시작하는 단어를 하나 찾았네? 그러면 너도 혹시 다로 시작되는 단어 엄마한테 써서 보여주고 싶은 단어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또 뭐 다리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럼 너 혹시 다리 쓸 수 있어? 다리 쓰겠죠? 아이가 어느 순간 또 이제 엄마의 펌프질인 걸 모르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 잘했어 하고 폭풍 칭찬해 주는 거죠.
결국 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 쓰지는 못했지만 아이가 다람쥐도 한번 읽었고요. 그리고 다리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도 한번 써봤잖아요. 그러면 그날의 공부가 된 게 아닐까요? 연관해서 초등학교 입학을 전후해서 아이들의 받아쓰기 교재로 나오는 예비초등이나 초등학교 1학년용 받아쓰기 교재들을 보면 맞춤법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 예시를 통해서 어떠한 패턴이 반복되는 걸 인지하고 풀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는 맞춤법이 제대로 학습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집을 선택을 하실 때 패턴화된 문제집은 좀 지양하셔야 합니다.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도 아이들의 읽기, 쓰기와 마찬가지로 한두 달 안에 완성하기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2학년 때 받아쓰기를 보통 하니까요. 2학년이나 3학년 초까지 이 맞춤법을 어느 정도 완성한다 라고 하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첫째와 문제집을 2-3권 정도 풀었는데요. 다다북스에서 나오는 맞춤법 특공대라고 하는 책이 이런 패턴을 좀 지향하면서도 확인 문제도 있고 또 아이가 설명도 깔끔하게 볼 수 있어서 괜찮더라고요. 저는 이 책과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첫째와 해보면서 괜찮아서 나중에 둘째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교재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지난 한글 교육 2번째 영상 말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맞춤법과 다양한 표현에 관한 책들을 초등학교 때 많이 볼 수 있도록 권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빠른 기간 내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아이들이 시간을 두고 책을 통해서 이것을 습득하는데도 초등학교 때가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책들을 또 많이 보여주시면 좋아요. 오늘은 지난 한글 교육 2가지 영상에 이어서 한글 교육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태로 Q&A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고민이기도 한데요. 아이가 글자를 왼쪽 오른쪽 뒤집어 쓰는 것과 관련해서 아이가 왼손잡이라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첫째 아이가 왼손잡이인데 이 원래부터 아이가 손에 힘이 조금 약한 데다가 왼손으로 쓰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오른손으로 쓰려고 하면 힘이 약하니까 자기가 더 많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또 왼손으로 쓰면 왼손은 더 힘이 세지고 상대적으로 오른손은 힘이 약해지고 이런 약간 악순환이 계속 되더라고요. 지금은 초등학교 저학년이라서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고등학생이 되어서 아이들을 보면 왼손잡이인 아이들은 이 풀이 과정을 자기가 쓰고 있는 글자를 제대로 확인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글자를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쓰다 보면 왼손으로 쓰면 가리게 되니까 본인이 쓰고 있는 내용을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수행평가라든가 서술형 평가처럼 긴 줄글을 써야 될 때는 본인이 쓴 내용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없어서 실수가 조금 잦은 것 같고요. 그렇게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단점을 상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세가 많이 안 좋아집니다. 여러 가지 학교 공부를 하는 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불편한 점이 많다. 그러니까 글씨는 오른손으로 쓰자. 이렇게 아이에게 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이 왼손잡이가 무조건 나쁘고 고쳐야 되고 이런 건 아닌데 저희 신랑도 왼손잡이인데 글자는 오른쪽으로 쓰거든요. 학습에 있어서는 확실히 왼손잡이가 조금 불리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왼손으로 글씨를 쓴다면 그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글 교육에 관련해서 3가지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제가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